안녕하세요. 조승환 약사입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는 정말 우리 제일 최대의 화두는 뭐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뭘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건강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지금은 혈압은 120에 80, 공복혈당은 100, 식후혈당은 150 넘으면 큰일 나고, 당화혈색소 지수까지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육정염 넘으면 정말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과연 그게 건강한 게 맞느냐?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수치와 진단에 맞춰서 결국에는 어떻게 살고 계시냐? 대부분이 건강 염려증, 건강 불안증. 그러니까 수치는 다 정상인데도 공포와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 삶을 살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10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몸이 아프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10대를 지난 20대, 2025년 기준으로요, 자살률이 점점점 10대, 20대가 노년층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중 중 하나도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키가 안 커, 아니면은 유전자에 뭔가 문제 있어, 조기 검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예방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참 용하다는 데 많이들 다니세요. 유명한 데 다니시고 저한테 오시는데 모든 검사했는데도 수치랑 다 검사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한약사이기 때문에 살아온 얘기를 들어드려요. 그러시면 마음이 아프셨겠다. 우울하실 수 있겠다. 공감을 해드리군요. 그리고 가장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정말 그렇게 괴로워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잘 살아오셨어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 막 눈물을 막 쏟으세요. 전 특별히 약도 조제해드리지 않습니다. 추천해드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몸에는 전혀 이상 없지만 힘들게 사신 분도 있지만 눈이 거의 멀거나 아니면 암, 시한부, 상결을 판정받고 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에게 남은 삶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그리고 자연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 정말로 행복해 하세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으니까. 저도 여기 강연장까지 올 때 운전을 오랜만에 하고 왔는데 교통사고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3개월 판정 받았는데도 1년, 2년, 3년 더 살다가 가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은 몸이 아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스트레스 없을 때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 이 판단의 기준은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정해놓은 그 수치는 실은 정상에 들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건강의 기준을 새로 세웠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르냐.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에 대한, 실은 우리가 먹는 거에 지금 제일 많은 압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TV만 틀면은 3명 중에 1명은 암이다, 4명 중에 1명은 당뇨다, 5명 중에 1명은 치매다. 여러분 치매 보면 안 드실 거예요. 이런 광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저도 들고 싶어요. 막 그런 광고 보고 있으면. 근데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여지없이 사례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제품 먹고요,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밑에 딱 자막이 가죠. 이건 개인 경험에 의한 사례니까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제품 PPL 협찬 광고로 제작 지원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지어갑니다. 그래서 채널을 딱 돌리면 신기하게도 홈쇼핑에서 그 제품을 막 판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따가는지 뭔가 홀리듯이 사요. 내 돈은 그냥 쑥 나가죠.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제약회사는 약을 낼 때는 이 임상 실험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가짜 약을 주고 한쪽은 진짜 약을 줘요. 와, 그런데 오랜 연구 데이터 끝에 이 밀가루 약, 설탕약을 주나 진짜 약을 주나 5%만 차이가 나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여러분 엄청 큰 차이 날 것 같죠? 실제 약은 10%에서 20% 정도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면 승인이 나요. 그래서 저는 반문하는 거예요. 나머지 80%, 90%는 어쩌란 거야? 왜? 모든 약은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란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화학 첨가제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약성이 있고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실 거면 누구네 엄마가 먹었다고 하니까 우리 자식이 사줘 보내줬으니까 3개월 정도만 드시고 조금은 쉬어라. 간하고 콩팥은 어떠한 화학 첨가제가 들어와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저도 맹신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 먹고 좋아졌는데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에 3,000ml, 많게는 뭐 9,000ml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사망률 원인 1인 암 환자들에게 써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암센터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이나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쓰기에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어요. 많게는 뭐 역류성 식도염, 설사, 그리고 가장 많이 흔한 게 신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이미 밝혀졌지만 99%는 팔아야 되는 입장에선 마케팅을 위해서 좋은 점만 부각하죠. 그리고 이런 1% 정보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때 그 건강염려증, 건강불안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40, 50대 이제 중년을 맞이한 여성분들 이 갱년기 장애 때문에 아니 도대체 진화론적으로 보나 창조론으로 보나 하느님이 우리 여성을 뭘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40, 50대 지나면 뭔 죄를 졌다고 열심히 출산하고 아이들 키운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0, 30대들 생리불순 조금 왔다고 해서 바로 뭐 경구피임약을 먹는다든지 호르몬제를 먹는다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이렇게 진단받아서 약물 먼저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쭉 이어지면 갱년기 장애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라는 건 원래 그 진단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단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세대 공략하기 위해서 무슨 신조어를 만들었습니까? 애견남, 테토녀, 그죠? 전 맨 처음에 뭔 소리가 있어요. 줄임말 쓰다 보니까 에스트로겐, 거기서 호르몬에서 갖고 왔는데 그만큼 친숙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식은땀이 나고 밤에 잠 못 자는 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야.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호르몬제 먹어봐. 건강기능식품 먹어봐. 아시겠어요? 물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써야 됩니다. 저도 약대를 나왔기 때문에 약의 필요성은 알아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 지금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계시니까 잘 안 알려준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하기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자연의 섭리상 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까 연구를 해봤더니 여성 호르몬이 높으면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게 확인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죠.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 호르몬 먹으면 유방 걸린다는데 그게 이제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발병률이 어디까지 높아졌냐? 폐암, 담배를 폈을 때 폐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안전하다 얘기를 할 때 담배를 폈을 때 폐암 걸릴 확률보다는 낮아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니에요? 뭐 드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담배 피고 싶으세요? 아니요. 똑같이 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약을 써야 되고 호르몬제를 써야 되고 기능식품을 먹어야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이제 뭔가 솔루션을 드려야죠. 그렇죠? 네. 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해주셨어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명하고 창시를 계속 전파를 하고 있는 게 바로 CCA 주스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게 레몬 착즙이에요. 제가 레몬수 강조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레몬수도 꾸준히 챙겨 드셔주시면 가장 좋은 항산화 성분 갖고 있고 몸에 부작용 없이 작용을 한다. 피부 미용에도 좋다. 그런데 이 CCA 주스는 여기서 조금 더 뛰어 넘어가면 이제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를 갈거나 착즙한 건데 이미 시중에 너무나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스요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무식 중에 이게 다 깔려버렸어. 네. 혈당 스파이크, 당 올린다. 주스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때 주스는 혼합음료, 가공식품, 화학첨가제 덩어리 그런 음료들을 얘기하는 거고 생과일, 생채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주스가 콜라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치킨, 피자, 믹스커피보다 좋다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뭔가 약이나 기능식품을 못 사 먹어도 되는 솔루션은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CCA 주스만 쳐보셔도요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만 가셔도 1000일 넘게 채소 과일 마음껏 드시고 CCA 주스 드시고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제가 막 끊으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약을 본인들 스스로 다 끊고 그 수십 년간 먹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끊고도 너무나 잘 지내시는 거예요. 왜? 수치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남하고 비교하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 CCA 주스가 잘 활용이 되신다면 그 윗단계 새로운 주스가 있어요. 깨주스. 깨어나게 한다. 몸과 마음을. 그래서 여기에는 K라고 샐러리 그 다음 사과입니다. 좀 윗단계. 왜냐면 이거 쓰거든요. 근데 효과는 훨씬 좋아요. K라고 샐러리 쓰니까 사과 정도 넣어주시면 혈당을 결국엔 안정시킨다. 근데 최소 며칠은 해봐라? 100일간은 한번 해봐라. 짧고 굵게 2주를 하시면 몸에 분명히 변화가 오지만 조금 멀리 보시고 하도 요새 혈당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먹으면은 150, 200까지도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안정이 돼가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건강의 기준을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 남이 세워준데 수치에 끌려다니서 살지 마라.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 대학, 직장, 30대는 결혼, 40, 50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비타민 D, 골다공증. 아니 언제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비타민 D, 칼슘제 그런 거 먹고 살았습니까? 안 그래도 다 잘 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10년, 20년 뒤에 행복하시려고 약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단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신다면 분명히 10년, 20년 뒤에도 행복하게 사시라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